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반등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에서 P 레이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에는 187배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을 때하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많이 가치평가가 고평가돼 있다. 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95배 정도 되고 있고 자, 반면에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는 187배 정도 되고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주가에 지금 이제 괴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훨씬 더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테슬라가 195배로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이익이 있죠. 즉 말해서 어닝, 이익이 일단 늘어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익은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훨씬 팔란티가 더 많은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배인데 테슬라는 195배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섣불하게 여기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가 조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있죠.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밑에서 어느 정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강하게 내려갔습니다. 414부를 갔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내려갔을 때는 지금 박스권이 돌파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안 되면은 이 박스권은 조금 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내려갔다 해서 무조건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익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면 우리가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익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로보택시도 있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받쳐주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를 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들고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여기서 섣불하게 더 많은 것들에 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한국 분들 보니까 TSLL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사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면 조금 위험하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의 원인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면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10월에 글로벌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30에서 35%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든지 인간형 로봇 이런 데서 전환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안 따라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거의 다가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하고 지금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에서 70% 이상의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기자동차에서 테슬라는 선두주자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BYD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에서 번 돈을 갖다 번 회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테슬라의 강소전자들은 자율주행의 승차 공유가 지금 테슬라가 이미 지금 45만 건의 유료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완료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라이센스할 수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 뭐 바이두라든지 포니 이런 것들보다 뒤처진 상품 사업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감독 자율주행 풀스웹 드라이빙이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자, 그 맞는 말이고 니케 예측은 날이 갈수록 예지력이 있다. 맞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의 차량 호출 서비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 다른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의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서 더욱더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셀사이드 입장에서 본다면 테슬라 모델 중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호출 서비스에 상당한 미래 매출이라든지 이익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030년대 매출의 5% 정도 미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형 로봇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가치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환호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하는 여러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무인 자율주행이라는 명백한 상품 시장에서 200배 이상의 테슬라의 P 레이쇼를 정당화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게 되면 빅7입니다. 같이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가 260배, 그 다음 엔비디아가 42배, 그 다음 마소가 31배, 애플이 33배, 아마존이 34배,
그다음 메타가 23배, 구글이 27배로서 상당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빅7 중에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자, 아무래도 성장이 많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률을 봤을 때 포월드 기준으로 4.18%밖에 안 되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67% 되고 있고 가장 낮은 애플도 지금 이제 7%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의 성장률 자체를 봤을 때 포월 기준으로서 가장 낮은 애플보다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성장은 적은데 너무 많은 배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평균 성장률 5년치를 봤을 때는 27%고 여기가 66%입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적게 일단 받고 있다. 그런데 배수는 여기가 200배 정도 가까이 받고 있고 여기는 뭐 45배밖에 받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의 하락세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 그다음 중국의 가격 경쟁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걸친 위험 회피 심리 이런 것들 등에서 부진한 실적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세제 혜택 만료로 인해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8월과 9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징후도 많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의 좀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업계도 역시도 웨이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 LA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고속도로 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던 사실에 지금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테슬라만 뭐 고속도로에서 하기로 했는데 웨이모까지도 같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용 고객에게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스틴, 애틀란타 등지로서 고속도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우버하고 더불어서 자율주행 차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테슬라의 또 다른 역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게리 블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단기라든지 장기 수익의 정만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 그 다음에 알크 매출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음 촉매제로는 150대의 로보택시에서 안전 모니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규모 확장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풀셀프 드라이빙 커뮤니티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은 V14 풀셀프 드라이빙을 사용할 때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탈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균 주행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자체가 한 40만 마일로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 그렇게 했을 때 V13을 갖다가 사용할 때보다도 10배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자, 그런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풀셀프 드라이빙의 V14을 사용해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000마일을 갖다 기록했는데 중대한 이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탈은 한 51건 정도 있었는데 완전 중대한 이탈은 크게 없었다. 자,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최근 4, 5일 동안에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매도했는데 적어도 한 14만 6천 주 정도를 갖다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6만 2천 달러, 6만 5천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매도됐다. 매도 평균 단가를 본다면은 450달러 정도, 440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RKK, ARKW에서 매도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상당폭의 주가 하락의 원인들이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국 로봇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에 1조 달러를 갖다 수익을 노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상당히 경쟁자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조만장자가 되려는 노력 자체가 점점 더 하나의 명제에 달려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공학의 강자로서 발전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중국은 29만 대가 넘는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가 설치한 로봇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았고 로봇 밀도는 1만 명의 근로자당 470대에 달해서 일본과 독일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3년도에 벌써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이라든지 정책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로봇을 도입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 저렴한 자금 조달, 지방 정부가 산업구조 조정 계획 등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통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중국의 국가 개입이 모두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로봇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는 회사의 미래가치 평가가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한 자율주행 성과, 자, 언젠가는 수백만 병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이 군대에 달려 있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만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온갖 허세 속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자체는 머스크의 위대한 비전은 중국이 그 확정을 허용해야만이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이징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자, 중국은 로봇공학과 AI 구현을 위해서 미래 영역을 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진핑이 국가 산업의 미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로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단순히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와 강력한 의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로봇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지금 AI 기반의 로봇 활용 생산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 특별히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일단 설계가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물류, 의료, 창고,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 로봇 플러스 응용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전국에 수백 개의 로봇 시험지 구역과 시험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표준 이런 것들이 미국이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아무래도 작성이 되었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이 실제 산업과 상업 환경에서 학습되고 개선되고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긋고 잡고 나르고 조립하고 조정하고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통해서 진화되고 있는데 완전히 성숙되려면 공장이나 창고, 유통센터, 인간과 기계가 밀집된 통합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중국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테슬라 로봇공학 미래에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 이유로 본다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옵티머스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렴하고 대량 생산하려면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부품의 공급업체라든지 정밀 제조업체 그리고 대량의 조립 능력을 이처럼 집중적으로 제공한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중국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접근 자체는 중국의 호의, 미중 관계 우호 여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즉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이 통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중국에서 생산하려면 정치적인 안정, 규제 당국의 승인, 그리고 중국이 자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외국 경쟁 기업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로봇공학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베이징은 옵티머스가 중국의 전략적 계산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접근할 허용, 제한 또는 여러 가지 타산을 할 수 있다. 자, 중국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태계 자체가. 자,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지금 이제 관건인데 그거 자체를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의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테슬라가 다른 곳에서 로봇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의 관절을 구동하는 서브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유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모닉의 감속기, 그 다음에 토크 센서라든지 머신의 비전 모듈,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을 안정시키는 LFP 배터리, 그리고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의 합금, 특수관 이런 거의 모든 부품의 생산 비용 그리고 정밀성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머스크는 조립 라인을 다각할 수는 있지만은 국가가 지금 이제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복제하지 않는 한 중국의 하드웨어 생태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다음 하드웨어뿐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치가 필요한데 중국은 훈련과 반복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공장들은 광활하고 다양하면서 점점 더 로봇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조합도 없기 때문에 시범구역과 로봇 중심의 산업단지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 또 옵티머스가 중국의 산업 환경에서 운영되지 못한다면은 테슬라는 어떤 로봇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이런 데이터 세트라든지 학습의 환경을 잃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어떤 서구 경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중국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또한 이러한 분야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동, 연결, 데이터 교환 그리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정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국가 표준을 갖다가 초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로봇은 이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민감한 공간이라든지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중국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런 법률 자체가 옵티머스와 같은 시스템에 엄격하게 감시가 부과될 것이다. 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국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의 고도화, 그다음 공급망의 회복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 기업들이 제어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내 생태계, 부품 제조, 배치 표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로봇은 허영심에서 불과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전략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 과연 지금 이제 따라갈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만약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실로 된다면은 테슬라는 언젠가 엄중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즉, 옵티머스를 중국의 규제 체계에 맞춰서 개발할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로봇 생태계 밖에서 개발할지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선택 모두 상당히 실질적인 대가가 치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로봇 군대를 갖다가 구축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로봇을 갖다가 움직여서 요번에도 뭐 아무래도 주식 보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많은 일단은 지금 이제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로봇 군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주식을 지금 저 보상 체계를 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로봇 군대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배치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로봇 군대가 수조 달러의 기업 가치와 수조 달러의 연봉을 정당할 만큼의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 그 다음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정학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답이 베이징에 달려 있는데 자,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로 들어와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얼마만큼 하락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400불 있죠. 이거 강하게 깬다면은 저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60불 때까지 봐야 된다. 363불 정도 주가가 강하게 깰 때는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매도세가 강한 모양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